잠깐. 콤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렀을까? 한 번만 눌러줘.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수연이야. 안녕, 나는 승원이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2025년 5월 디즈니 플러스 11부작 드라마 나인 퍼즐이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유의해서 들어줘. 그럼 바로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갈게. 삼촌 죽음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이나. 당시의 기억은 남아있질 않지만 현장에 남겨져 있던 기괴한 퍼즐 한 조각만은 남아있다. 이나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가 되고 여전히 자신을 삼촌을 살해한 범인으로 의심하는 한샘과 함께 퍼즐과 엮인 연쇄살인을 쫓는다. 둘은 범인을 막을 수 있을까? 2025년 5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나인 퍼즐 11화까지야. 첫 번째 키워드로 볼까 말까로 넘어가 볼까? 좋아. 수연이 너는 이 드라마 어떻게 봤어? 나 이거 재밌더라고. 아 진짜? 아니 나는 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별로 없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또 월간 구독을 누르면서 이번에도 뭐 그냥 보통으로 재밌겠지 하면서 별 기대감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추리 내가 또 환장하는데 내가 이 추리를 못해. 근데 그 추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11부작인데 정말 단숨에 봐버린 것 같아. 이 디즈니 구독한 보람이 느껴지는 드라마랄까? 무엇보다 처음에 정말 김다미 배우가 범인이 아닐까 싶은 흐름으로 가서 나도 그 김다미 배우의 흐름을 좀 따라가서 혼란스럽고 모르겠고, 그렇지만 프로파일러로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보이고 한 명씩 의심의 화살을 보내고 거두는 그 과정이 꽤 재밌더라고. 근데 그거 그렇게 재밌게 봤으면은 재밌게 본 거네. 그게 재밌었어. 그럼 오빠는 어떻게 봤어? 나는 1화부터 6화까지 봤을 때는 와 이거 명작이다 하다가 그 후부터는 명작까진 아니고 딱 킬링타임용인 것 같다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너무 애매해. 추리물을 좋아한다면은 살짝은 실망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좀 뭐랄까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 맞아. 그래서 그 배우들의 연기로 본다면은 재밌고 아쉬움이 많은 작품인 것 같아. 정말 1화부터 6화까지는 명작이었는데 그 이유가 살짝은 물린다? 그래서 딱 예시로 들면은 뭐가 있냐면은 엄마가 집에서 사골국 끓인 거야. 그러면 한 2, 3일도 아니야. 두세 번은 와 맛있다 끝내준다 하거든. 근데 그게 한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하니까 좀 물리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 그 비슷한 양상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받았구나. 그치. 그랬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인물 분석을 해보자. 그래. 내가 먼저 할게. 나는 김성균 배우를 뽑았어. 일단 간단하게 김성균 배우를 소개하자면은 1980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44살이시더라고요. 대표작으로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 알지. 그 이웃사람에서 이제 사이코패스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드라마로는 응답하라 1988 정봉이 아빠로 나왔었지. 극 중에서는 이제 양정호 팀장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고, 이 캐릭터가 처음으로 이 나인 퍼즐에 나는 최종 범인일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은 여러 행동들이 있었거든.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나인 퍼즐의 핵심인 퍼즐을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손석구와 김다미한테 알려주질 않았어. 맞아. 자료에 있었는데. 그치. 거기서 나는 김성균 배우가 뭔가 역할이 있구나. 조용하게 있길래 처음에는 역할에 이렇게 비중이 없지 했다가 이렇게 또 있네 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수하는 모습이 나오잖아. 거기서 김성균 배우가 왜 그랬지? 이게 추리물이고 하니까 좀 뭔가 김성균 배우가 머리를 썼나? 뭔가 반전이 있나? 나 이렇게 생각해서 인상 깊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 수연이 너는? 오빠 되게 똑똑하게 봤다. 머리 쓰게 되더라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보여주는 대로 이러면서 따라가는 타입이었는데, 나는 누굴 골랐냐면 나는 삼촌을 살해한 범인으로 의심받았지만 이내 그 사건을 해결하는 천재 프로파일러 윤이나 역을 맡은 김다미 배우를 선택해봤어. 연기 너무 잘하셔. 그니까 이 김다미 배우가 극 중에서 보이시하면서 탐정 같은 옷들로 막 스타일링을 했잖아. 맞아. 그게 정말 코난을 연상케 해서 계속 눈길이 가고, 또 그 무쌍의 눈이 이 나인 퍼즐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 김다미 배우를 한번 오늘 픽해봤어. 근데 진짜 김다미 배우는
그런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듯한 캐릭터. 오. 예전에도 이태원 클라스에서도 그랬고 오. 마녀라는 영화 알잖아. 오. 거기서도 그렇고 정말 그런 연기를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쌍해주는 그런 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이 김다미 배우가 1995년생이거든. 2018년 영화 나를 기억해로 데뷔했대. 이후 아까 말했던 같은 연도에 마녀에서 주연을 맡고 그치. 2020년 이태원 클래스, 2021년 그해 우리는, 2023년 소울메이트 등에 출연했어. 데뷔 이후에 바로 굵직한 작품들의 주연으로 참여했더라고. 내가 본 작품은 아쉽게도 없지만 진짜? 그래도 그해 우리는 있잖아. 그건 내가 짤이 뜰 때 이 김다미 배우를 봤던 기억이다. 이 최우식 배우와 청춘의 느낌을 잔뜩 살린 그 하이틴 매력이 살아있는 배우로 기억하는데 맞아. 진짜 그때 많은 어. 여운을 줬었지. 역시나 이번 나인 퍼즐에서도 그 교복을 입은 컷이 나온 걸 보니까 그때 기억이 살짝 나더라고. 맞아. 그래서 내가 이 김다미 배우를 조금 유심히 본 극 중에 몇 장면이 있는데 그 먼저 내가 진짜 삼촌을 죽였을까? 하고 혼자 상상을 하던 그 장면이 있잖아. 맞아. 그게 정말 인상 깊었어. 왜냐면 김다미 배우가 삼촌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의 기억을 그 10년 동안 못 떠올리잖아. 맞아. 그러면서 김한sen 역의 손석구 배우가 계속 범인으로 모니까 내가 진짜 그런 건가? 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참 나도 김다미 배우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 이게 진짜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범인이 나온 거 아니야 이미? 이미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그 시선이 재미있었어. 근데 그렇게 봤다고 하면은 맞아. 나도 김다미 배우가 그 독백 연기라고 하잖아. 와,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주연 배우의 시선에서 본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한 가지 장면이 더 있는데 그 범인을 찾은 순간 너 재미있었겠다 이렇게 물론 이 같은 대사는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에 남았어. 그 돌아 드디어 범인을 찾은 순간 결국 윤이나 역의 김다미 배우가 그 정신과 안에 있는 이승주 역의 박구영 배우가 범인임을 알게 되잖아. 그치. 이때 그 어떤 고성도 없이 그냥 차분하게 재미있었겠다 보니까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또 내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재미있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좀 나는 안쓰러운 거야. 그치. 왜냐하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렇게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는 사람이 그 정신과에 앉아있는 이승주였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최종 빌런이었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막 죽인 내가 그 촉발의 시발점이란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꽤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어서 기억에 남아. 그치. 거기서 그렇게 뭔가 밝혀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나도. 그러면 오빠는 어떤 극중 캐릭터의 행동이나 선택이 좀 기억에 남았을까? 김다미 배우랑 손석구 배우가 처음으로 이렇게 합을 맞추는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에서 끝까지 나는 손석구 배우가 의심할 줄 알았거든. 그래도 그냥 편 드는 척. 지금 이 사건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로 믿기 시작한 걸 보고 아니 그렇게 10년을 의심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믿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김다미가 손석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사건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걸었던 심리전이 잘 먹혀든 부분?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신기하다. 드라마 자체가 계속 뭔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 그치. 서로를 너무 못 믿어 일단은.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다 의심됐어. 심지어 그 막내 형사인 김산도 너무 의심스러웠어. 아니 뭐가 계속 그 브금이 너무 미스테리함을 주니까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살짝 눈치만 이렇게 주고 있어도 그 브금 자체 미스테리에서 맞아. 왜 쳐다본 거지? 그냥 쳐다본 거일 수도 있는데. 맞아.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또 있긴 했었지. 맞아.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볼까? 좋아. 먼저 이게 9개의 퍼즐을 통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퍼즐 하나당 에피소드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점에서 완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보자.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해준 사골국 카레 느낌. 이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한 3번째에서 4번째 퍼즐이 공개될 때까지는 너무 재밌었거든.
왜냐면은 김다미 배우가 독백 연기, 혼자만의 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왜 죽였을까?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범인이다. 그래서 질문해봐.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거 진짜 추리물이다 어. 했거든. 그리고 나름 그 추리에 반전도 있었고 다들 얘가 범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고 말이야.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전개 방식이 똑같아.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죽였는지가 관건이 아니야. 죽어서 퍼즐이 나왔고 그래서 다음 퍼즐의 대상이 누군지를 찾는 게 관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가서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완성도 부분에서 나는 조금은 아쉬웠어. 그래,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게 아무래도 사건이 9개인 만큼 그걸 9번을 봐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치. 그래, 그럴 수 있겠어. 나는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별 생각 없이 재밌게 보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그냥 닿을 듯 말 듯한 범인을 찾게 되는 그 구성이 나는 그냥 재미있었어. 이 퍼즐이 9개라는 것부터가 그냥 전 회차를 하나로 보고 통일성 있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치. 그냥 그것만으로도 잘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최종 범인이 누군지를 알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잖아. 그치.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무고했던 엄마가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고 무고한 죽음을 당했잖아. 그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쇄 살인이 일어났고 만약에 수연이 너가 범인의 입장이었다면은 더하면 더했지 가족의 복수는 무조건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다.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도 살인은 아니다. 법으로 심판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입장이 있잖아. 맞아. 너는 좀 어떤 것 같아? 나는 잃어버린 엄마야. 근데 그렇게 세상을 떴어. 이해는가? 그치. 심지어 그 시장 안에서 언론에 먹히고 경찰에 먹힌 그 사건이 어떻게 내가 한다고 세상에 드러나겠어. 이게 법적으로 심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세상이니까 우리 승주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마지막에 이 회전 목마에서 스스로를 약간 좀 불로 내모는 선택을 했잖아? 그치. 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 그거야말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엄마처럼 이렇게 화제로 가는 게 맞을까? 그건 그치. 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게 그렇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 나도 비슷하거든. 나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 드라마는 드라마다. 아무리 물론 분노에 휩싸여도 복수는 필요하는 것은 결국 나도 똑같은 괴물이 되겠다는 소리잖아. 그치. 난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정도의 어떤 복수에 대한 치밀함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 사람은 그 대상자들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지만 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거 굉장히 예리한 포인트다. 아니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그래, 의사인데. 살해를 하고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중에 갔을 때는 정말 고위급 분들을 살해를 하잖아. 그치.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치밀함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끌어내리는 게 더 쉬워. 내가 보기엔. 증거 모으고 이런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너무 이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나는 법적인 심판이 맞다고 나도 생각을 해. 그래서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었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그 회전목마에서 승주가 한 그 멘트를 생각해보자. 이 그치. 멘트가 왜 사람을 죽여서 사람 살 곳을 만들지? 나는 정말 여운이 있는 한마디였는데 나는 이거를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냥 내 의견을 말하자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였잖아. 근데 필요하다고는 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 어느 순간부터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이유에 대한 목적이 노화가 돼 건물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상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기 위한 방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개인의 욕심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몇 없는 그 소수가 더 잘 벌고 잘 살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게 요즘에는. 그치.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 근데 나는 봤을 때는 너무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안으로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좀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땅이 좁아도 넓게 퍼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M1 땅 재개발하지 말고 그치. 지방으로 내려가서 깨끗한 땅을 재개발하자. 어, 그런 말이네. 그렇지. 그린벨트가 중요하긴 한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좀 많이 내려보내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래. 그럴 수 있지. 수연이 너는 어떻게 봤어? 이 멘트를 듣고? 난 이거 진짜 인상 깊은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의 피해를 남겨야 하는지 정말 여운이 좀 강하게 남았어. 이 극에도 나왔다시피 80년대 일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아까 말했듯이 좀 쉬쉬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우린 잘 모르지만 음.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가 좀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거나 아니면 한 발짝 이해하는 이런 다소 원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너 정말 평화주의자구나. 약간 그런 편이야. 물론 아까 복수로 한다고는 얘기했지만 그치. 해야지. 할 건 해야지. 봐봐. 승주 엄마도 승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못 빼는 거라고 극 중에서 얘기를 하잖아. 맞아. 잃어버린 딸 찾아야 된다고. 근데 승주를 찾는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건설사 측에서는 그 입장을 헤아려주고 공사 동안 공사하는 벽에 승주를 찾는다. 이런 벽보를 걸어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 그치. 현실은 더 복잡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서로 좀 배려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지. 참 예쁜 세상에 살고 있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둘의 감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내 감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지? 처음에 누구 그러면은 약간 예상했어? 나는 작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의심했어. 처음에는 김다미 배우가 스스로 의심하는 그 함정에 빠졌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소리에 그 막내 형사인 김산역의 현봉식 배우를 의심했다가 다시 또 김성균 배우를 의심했다가 마지막으로는 바로 가지도 않아. 다른 정신과 원장인 황인찬 역의 노재원 배우까지. 노재원 배우까지. 아주 다채롭게 의심하다가 맞답니다. 아무래도 수연이 너는 범죄 프로파일러가 되면은 M1 사람 많이 고생시켰을 것 같다, 야. 그래서 안 됐잖아. 지금이 제일 잘 어울려. 그럼 오빠는 어떻게 예측했어? 나는 시점이 딱 있어. 그 제주도에서 황정민 배우가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김남인 배우가 정신과를 찾아갔잖아. 그 다음 후에. 그때 이승주 역을 맡았던 박규영 배우. 약간 의외였거든.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왜 나오지? 약간 좀 구린 냄새를 맡았어 거기서. 그 분명 어떤 중요한 캐릭터인가 보다 이 느낌이 왔지. 사실은 나도 처음에는 이름 있는 배우들을 범인으로 생각을 했잖아. 나는 그 배우도 아니시고 그냥 연출이신 퀵 그거 계속 퍼즐 주시는 배달부 있잖아. 퀵 보내신 분? 그 배달부를 의심했거든. 오. 그 사람이 너무 타이밍 맞게 계속 탁탁탁 나타나잖아. 처음에 얼굴도 보였다가 헬멧도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맞아. 근데 나도 좀 의심스럽긴 했어. 아니 갑자기 소름 돋게 왜 택시에서 이러고 주냐고. 그 퀵을 누가 그렇게 주냐고. 난 그래서 배달부까지 의심했거든. 그치. 이게 알고 보니 정말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 들었거든. 그게 그래서 퀵 배달부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조금은 감이 없었다. 그래도 뭐 나보단 낫다. 그러면은 우리 또 마지막 장면이 또 시즌2를 예측한 거 아니냐 이런 장면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시즌2 있을 것 같아? 나는 시즌1 한정 드라마일 것 같아. 애초에 드라마 세계관이 김다미 배우의 어떤 인생을 이 나인 퍼즐로 맞춰가는 느낌이었잖아. 그게 좀 강했거든. 근데 시즌2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 스피노프 작품으로 뭐 한 10년 뒤라든지 한 5년 뒤 해서 갑자기 뉴스에서 그런 거지. 과거에 충격을 줬던 나인 퍼즐 사건이 이번에 제2의 나인 퍼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키우는 거는 솔직히 그럴 바에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은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거든 나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제목이 나인 퍼즐이 아니라 명탐정 김다미처럼 있잖아. 그 코난처럼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이번 시즌 1이 나인 퍼즐 에피소드 이렇게 갔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거 대해서 추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굳이 2까지 나오나? 2까지 나오면은 이제 나인 퍼즐은 끝났는데
뭐 다른 퍼즐 나오는 것도 너무 웃기고. 아, 웃기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 어, 수연이는? 시리즈로 어. 신박하네. 그 마지막 장면 보고 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기뻤어. 시즌 2가 있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왜냐하면 그 승주 역의 박규영 배우가 이제 사라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모방 범죄가 등장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을 했거든. 디플에서도 시즌 1이 잘 됐으니까 시즌 2를 조속히 주시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근데 그런 느낌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지막 드르륵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좋아, 좋아. 나 먼저 얘기하자면은 나는 아무래도 김다미 배우가 혼자서 추리하는 장면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그 사건을 재구현하는 거 있잖아. 사건의 재구현을 딱 하면서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그 연출이 이게 추리물이다를 잘 보여줬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나도 그 장면 너무 재밌었어. 그게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됐는데 초반에만 나오고 안 나오니까.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게 이렇게 자주 나왔으면은 보는 사람도 참 재밌었을 텐데. 나는 그 본지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사실 좀 덜 기억나긴 하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기억을 잃은 그날 밤 김다미 배우가 마주한 건 박규영 배우라는 거. 그 둘이 마주보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 뒤에 누가 있었다고만 기억했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이나요도 기억 잃었다. 근데 너무 그거는, 무섭다. 잊고 싶을 것 같아 그냥. 그냥 잊고 싶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그럼 오늘 우리가 리뷰한 디즈니 플러스 9 퍼즐 리뷰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 다시 해 안 맞아. 하나 둘 셋. 콤바.